오늘 좀 자세히 들으셔서 조금 어렵지만 내용이 파악이 되시면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에? 그리고 항상 생각하세요. 어렵게 나온다. 어떡하지? 하지 말고 나와봐야 한 문제다. 안 나올 수도 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답을 체크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덤비셔야 돼요.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데, 와, 이것도 바뀌었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는 것도 틀려요. 그러면 끝이에요. 특히 실무 과목은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프린트 27페이지 통신 수사를 할 텐데, 여러분 쪽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줄여놔서 나왔는데요. 이거 적은 거는 거의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같이 이제 설명을 한번 엮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문자 보내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해요? 통신비밀보호법 뭐가 바뀐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자꾸 보시면 뭐가 출제될지 보여요. 자, 일단 칠판을 한번 보십시오. 통신수사 종류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통신자료 요청, 자료 제공 요청 세 가지로 먼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제일 유명한 거 검열이죠. 검열은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남의 편지를 몰래 뜯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청, 전기통신에 관한 겁니다. 남의 전화를 몰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식당 같은데 도청기 장치해놓고 밥 먹는 사람들 녹음하는 거 이것도 다 감청이 들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 편지를 누가 내 모르게 보고 있어요. 내 전화를 나도 모르게 누가 몰래 듣고 있어요. 인권 침해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인권 침해 우리가 제일 세기 때문에 280여 개의 대상 범죄에 한정됩니다. 모든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모든 범죄가 대상입니다. 왜 이거는 모든 범죄가 대상인데 통신제한 조치는 280여 개 대상 범죄 제한되느냐? 인권침해 우리가 크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거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하고, 우리 경영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로그 자료, 뭐 상대방 전화번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시험에 중요하고, 통신자료는 예를 들면 뭐 이용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성명 이런 거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거 통신제한 조치하고 통신사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법조문이 시험에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조문이 시험에 나온 거야. 이번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옛날에 아예 그냥 안 봤는데 이제는 조문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 조문 정도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야? 지금 강제수사잖아. 그래서 이 통신제한 조치는 강제수사로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우리나라 교수님이. 그런데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임의 수사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종문을 보면 알아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터로. 이거 비교해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요거 두 개 이야기하는 거야. 법원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고 사후 통제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늦어나 몰래 들었다, 뭐 너에 대한 통신사 확인 자료를 제공을 해가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긴급처분. 법원 허가 받는 게 원칙인데 급하다 말이야.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 요게 공통적인 내용이었어요. 공통적인 내용인데 전기통신사업에 규정하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은 법원 허가 필요 없습니다. 경찰 관서장 명의 협조 공무원 있으면 가능하고 사후 통제 의무 없고 긴급 처분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거 검열하고 감청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검열은 우편물, 감청은 전기통신이고, 그 다음에 송수신방해 나오면 그거 어디 들어가? 감청이니까 특히 통신제한 조치입니다. 송수신 방해를 여기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 다음 인터넷 로그 기록 자료, 상대방 가입 전화번호 이런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주소, 성민, 인적사항 나오면 여기 나오는 거, 그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8페이지를 보십시오. 28페이지를 보시면 저번 주 화요일에 바뀌었죠.
통신비밀보호법 2020년 3월 24일 바뀐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안 적었습니다. 왜? 새로 추가됐거든. 없던 게 새로 생겼어요. 이게 뭐냐? 출신 거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에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 관련 부분은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 제한 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바가 있다. 이에 자 진한 거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취득한 자료입니다. 통신에 대한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통신 제한 조치를 해서 취득한 자료,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 후 범죄 수사나 소추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때는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장치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몰래 하는 거는 막대한 자료를 취할 수 있잖아. 그거를 함부로 경찰이 지 맘대로 보관하고 있고 누설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관해야 되는 걸 딱 정해서 법원으로부터 보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승인 청구를 안 하는 거는 바로 폐기를 하도록, 승인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은 폐기 절차를 마련하더라. 요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게 12조의입니다. 제12조 2항을 신설한다. 바뀐 게 아니고 요게 추가됐다는 거 아시면 돼요. 제12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그래서 1항, 2항, 3항,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항, 5항, 6항까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2항하고 5항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요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항 보겠습니다. 1항은 검사가 되는 거고요. 2항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두 번째 줄 끝에 통신 제한 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는 집행 종료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며칠 이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 제한 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줄친거 승인 청구를 뭐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 29페이지에 5항 볼게요. 5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입니다. 집행 종료부터 14일 이내에 통신 제한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하고 그 다음 이제 비교할 거 법원에 승인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승인서를 발급받거나 청구기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여야 한다. 그 조문을 좀 자주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저번 주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책 중에 이거 들어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들어왔다. 자세한 것들은 제가 또 다른 문제 모아서 중요한 것들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아세요. 저번 주에 바뀌었는데 이 정도 해도 충분하지. 이거 바뀐 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가르치는 선생님도 몰라 이거. 이런 게 있어요. 이래요. 옛날에 뭐 학원에 경찰학 선생님 바뀐 지 모르다가 내가 뭐 바뀌었는데 하니까 해? 이렇게 하더라고. 그걸 찾아보니까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하면 충분해요. 이거는 내가 문제를 지금도 읽은 것처럼 10문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만든 과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실무 문제 심판이 나오거나 서울 쪽에 공신인형이 학원에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면 그게 여기 반영이 되어 있으면 그때도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 자, 문제는 29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 12월 31일 날 개정된 게 있더라 이거야. 이게 이제 크게 4가지 정도가 개정됐어. 이것도 헌법재판소 때문에 바뀌었어. 그래서 29페이지 개정 이후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제일 끝에 뭐라고 됐어요? 각각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따라서 바꿨다. 그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여기 노란 걸로 친 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한번 볼게요. 가 볼게요. 프린트 29페이지 가.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법률 중에 제3조 4조의 제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그래서 통신제한처 대상권자가 280여 개 대상권이잖아. 여기에 하나 추가됐다고. 그게 뭐? 29페이지 밑에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규정된 법률 중에 3조 4조. 중요한가? 저는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하나 추가됐다 정도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요거야. 여기 추가됐어. 대상범죄 끝. 그 다음 30페이지 넘어갑니다.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총 연장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내환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 기간을 3년 이내로 했다. 기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이겁니다. 통신제한조치 연장과 관련된 기간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이게 제일 출제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봐서는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30페이지 제6조입니다. 제6조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절차. 그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절차는 기간은 안 바뀌었지. 우리 4개월 하는 거 기억나죠? 4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건 안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절차. 친항. 통신제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즉시 종료한다. 당연하지. 그런데 단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허가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신제한조치 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거 추가됐어요. 이번에. 그 다음 또 파랑이 추가됐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이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그게 1호부터 5호까지인데 이게 뭐냐면 나에서 봤던 예외적으로 내란죄, 외란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란, 외란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총 연장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조문이 6조 7항 8항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란, 외란죄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 등이 어떤 것이 있느냐?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법에 보면 내란, 외환, 국교, 공안, 폭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 수업할 때는 조금 더 자세히 했죠. 해당하지 않는 거 했는데 그건 그냥 참고하라고 한 거고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본 수업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만은 기출문제 특강할 때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요게 출제 확률이 개정상 중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별표 2개 쳤고 요 6조 7항 8항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이 통신사실 확인 자료와 관련된 것인데요.